정청래 대표가 이제 하정우 수석의 부산 북갑 출마에 삼고 철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정우 수석이 나오게 하겠다. 라고 이제 공개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하정우 수석이 출마를 한다라는 게 이제 뭐 한 80% 이상 점쳐지는데 하정우 수석이 이제 부산 북갑 출마를 한다면 사실은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많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대안이나 대책 혹시 뭐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저희는 모든 곳에서 다 불리해요. 예, 여기만 지금 불리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 오히려 감사한 상황이 아닌가 너무 슬프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방송을 나가면 사실 종편에서도 할 얘기가 없을 때가 좀 있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뭐 대구라든지 뭐 충북, 포항 여러 군데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또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본인은 또 광주 쪽에 출마하시겠다면서 이렇게 나가신 상황인데 아직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혼돈의 카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의힘의 후보가 지금 결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그 지역에서 지역구를 가지셨던 박민식 전 의원이 내려가셔서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하정우 수석이 만약에 나온다면 저희는 굉장히 힘들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빼더라도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 수석은 결국 이제 그 지역에서 뭐랄까요? 뭐 신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굉장히 사랑하는 수석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대통령이 일 열심히 사랑하는. 일 열심히 하고 뭐 잘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대통령의 픽이라는 거 최근에 정원호 구청장이 이제 막 올라갔던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굉장히 좀 두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하정우 수석이 네. 정치권을 또 들어와서 부산 북갑에 당선이 되게 되면 굉장히 또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저는 민주당이 너무 자신의 당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하정우 수석이라는 분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네. 뭐 AI 전문가라고 그래서 모셔온 거 하고 그럼 뭐 와서 잘하고 계신다 정도만 들었어요. 근데 이분 지금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수석하신 지 1년이 안 됐어요. 그랬구나. 네, 1년이 안 된 임기가 상황이에요. 뭐. 아니, 여러분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요. 그렇게 막 들어가자마자 하루아침에 바꾸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내가 만약에 AI 관련해 가지고 이 분야를 키우고 싶어. 그럼 뭐가 들어갑니까? 법을 바꿔야 되죠.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죠. 이런 것들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최소 2년 이상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하정우 수석이 들어가 가지고 다음 해 예산 정도야 조금 했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과연 실행을 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전문가여서 우리나라의 AI를 책임지겠다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셔왔다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해야죠. 아직 일을 하지도 않고 솔직히 뭐가 성과라고 나온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이미지만 딱 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바로 돌린다? 글쎄요. 저는 이게 과연 나라를 위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로 괜찮은 분이라면 좀 더 정부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뭐 이제 그 AI 아무리 수석이어도 사실 뭐 정치랑은 굉장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원래 하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하다. 뭐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네.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으면 거기서 좀 더 성과를 보여주시고 그렇지. 나라를 위해서 일을 더 하시고 오셔도 늦지 않다. 그것도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굉장히 일리는 동의를 말이야. 하는데 네. 민주당에서 지금 하정우 수석 얘기 나오는 건 딴 사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딴 사람 민주당 입장에서도 답답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이제 정치적으로 커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뭐 정원호 구청장의 뭐 칸쿤 의혹이라든지 여론조사 의혹이라든지 이게 정무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떨어져요. 하정우 수석은 떨어져요? 이렇게 인정을 잘해. 중국하면 떨어져요. 하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도 본인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인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나라에서 일하고 계신 분 빼다가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오케이. 예.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사실 뭐 이런 걸 다 인정을 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새로운 뉴페이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하정우 수석이 부산에 실제로 출마한다면 이 사람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부산이 되게 좋아질 것 같다. 아니요, 그러니까 하정우가 제 개인적으로 아, 부산은 험지잖아요. 네. 험지인데다가
그 부산 북갑 아무리 그래도 그건 전재수라서 당선된 것이지 민주당 아무나 갖다 꽂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영남은. 근데 요즘 제가 그 보궐선거 돌아가는 소위 꼬라지를 보면 네. 저런 사람들이 무슨 정치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지. 예. 뭐 조국, 한동훈 그리고 우리 당 우리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김남준 대변인 보면은 뭐 개항을 아니면 출마 안 한다 뭐 이러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도 보면은 제가 사실 좀 황당한 부분이 있어요. 인천 연수구는 저희 당의 전직 원내대표께서 3선했던 지역이거든요. 네. 어렵지만. 근데 대통령의 최측근 타이틀을 달고 연수에서 어려워서 개항 무조건 보내달라 할 정도면 이 사람 출마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을 무서워서 아무도 못 하는데 저는 그런 감정이 든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내가 대통령 최측근이면 어려운데 가가지고 그럼. 내가 한번 뚫어보겠다 이래야 되는 거지. 그게 대통령을 위한 길이지. 그래서 근데 그 조국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이 이를테면은 대통령 출마까지 했던 사람이고 뭐 보수 정당의 대표였고 그러면 내가 제일 어려운 데 가서 한번 확장해 보겠다. 지금 국민의힘이 어려운데 이래야 조금 지도자다운 거지. 대구 부산 다니면서 여론조사 1%라도 자기한테 높은 게 뭔지 그 찾아보고 있는 소위 꼬락서니가 보기 안 좋고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말은 어쨌든 어려운 길도 간다고 했지만 그 부산이나 이런 데 노리고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보통 뭐 다른 산들을 노리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 짜쳐요. 근데 하정우 정도 되는 사람이 처음에 출마하는데 프리미엄을 안 누리고 내 고향에 가서 해보겠다고 그러면 되게 근사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선택을 한다면 이 사람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을 국회로 막 돌려도 되냐 이런 거는 이제 사실 김성열 최고위원께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우상호 수석께서는 임기가 1년 넘게 채우고 나갈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도 충분히 AI 관련해서 관련 법 마련하고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뭐 이분이 대통령 측근에 있다가 어디 편한 데 찾아가서 막 국회의원 달라 그런다. 그럼 뭐 저런 비판도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도 아닌 상황이라서 쉽지 않겠지만 출마를 선택한다면 저는 뭐 영남이 그렇게 어려운데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출마하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은 이미 나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언론 인터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임명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그렇죠. 본인이 안 나갈 거면 언론 인터뷰 받지도 않아야 돼요. 그렇지. 이미 받고 자기는 애매한 스탠스 그리고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나는 나가고 싶은데 대통령께서 픽해 주시는 그리고 당에서 모셔오는 이런 모양으로 나가고 싶어요라고 이미 뭐 본인은 마음속으로 정리가 된 게 그럼요.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근데 겁나거든. 부산 나가라 그러면 겁나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입장으로 예를 들면은 호남 어디 나가라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순천에 예전에 이정현이 한번 했으니까 거기에 나가봐 이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겁이 난단 말이에요. 선거 한번 떨어지면 타격이 얼마나 심한데.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전재수 의원은 왜 하정우 같은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왜 하신 걸까요? 그 수석 중에 다른 수석들 기억 안 나잖아요. 하정우 수석이 그 공개 국무회의 같은 데서 보면 되게 스마트하고 뭐 성품은 제가 모르는 분이니까 모르겠는데 이상한 소리 안 하고 대통령 질문하는 데에 대해서 막힘이 없고 그 막힘 없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뭐 논리적 정합성이 틀린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들이 좀 있죠. 우리 진영에서는.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이미지잖아요. 나는 아직까지는 이미지라고 봐요. 뭐든지 성과를 보이려면 아니 아무리 못해도 1년 이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한테 말씀 잘 답변하고 우리 그때 농림부 차관인가요? 기억 안 나요? 그 거짓말로 막 GMO 가지고 답하고 막 네. 처음에 뭐라 업무 그랬어요? 다들 보고에서. 엄청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아니었잖아. 공격적으로 기억 안 나요? 그러면 나 네. 진짜 기억날 것도 안 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상호 의원님 잠깐 얘기했는데 그분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상호 의원님은 이미 원내대표까지 하시면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충분히 검증을 받으신 분이고 이분은 이제 막 정치판에 대비한 사실 정치판도 아니에요. 수석이라는 거는 사실 고위 관료로서 처음 발을 디딘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민간에만 계셨잖아요. 근데 아직 이제 수석을 했는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갈 거냐. AI 수석으로서 그렇다면 무엇을 했느냐. 우리 냉정하게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이미지로 판단할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분이 정말 그렇게 훌륭한 전문가라면은 부산 북갑이라는 한 지역보다는 전체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게 좀 더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니 근데 국회의원도
나라를 위해 쓰는 거예요. 아니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죠. 부산 분과만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국회의원은 이제 사실 국민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볼 필요는 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 의원 또 고등학교 후배라고 하니까 그런 아, 의미. 그래요? 그래? 고등학교 아이, 후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또 확연히 있구나. 네. 그래서 뭐 일단 저는 보궐선거 나간다고 지금 소위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뭐 깝죽거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도 뭐 쉬운 길 찾아가는 거 아니고 뭐 쉬운 길은 아니에요. 어려운 데 가가지고 맞아요.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전재수 사람 의원이 진짜 유일해서 열심히 했던 지역이야. 전재수 의원도 한 번에 당선되신 것도 아니고 아니죠. 예, 전재수 의원은 떨어졌지만 진짜 그 열심히 지역에서 했어요. 계속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얻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의 그 부산 북갑 후보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일단 박민식 의원님께서 내려가셔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완전히 정해지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근데 그럼- 저희는 이번에 선거판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채로 시작이 됐는데 공관 이발 그리고 지도부 발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저는 요즘 두더지 잡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끝없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뉴페이스가 사실 부산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힘들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도 힘들거든요. 그럼 거기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까? 저는 새로운 분 나오기도 좀 쉽진 않을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 자리에서 전재수와 박민식이 네. 여러 번 경합을 했었고 그냥 박민식만한 사람을 찾기는 국민의힘에서 지금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네. 개혁신당에서 누가 어떻게 안 나가나요? 아, 그 자리는 좀 쉽지 않아요. 거기는 너무 여기 너무 험지야. 개혁신당 입장에서. 쉽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개혁신당까지 나가면 막 5파전 막 아 그럼 너무 힘들어. 예. 여기가 그러면은 이제 뭐 하종 수석하고 한동훈 전 대표도 여기 나갈 것 같고. 예. 그럴 글쎄요. 것 같아요. 하정우 수석 나오면은 네. 제가 보기엔 하정우 수석 카드는 제가 말한 비판이 사실 먹힐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분들이 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왜 끌어내려. 근데 민주당이 저 한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이미 과반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정우 수석을 굳이 늘려고 하는 이유에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견제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캠페인으로 작동을 하면 김성열 최고위원 저 말을 뒤집어 말하면 지금 그 김성열 최고위원께서는 성과가 없는데 뭘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성과가 없는 사람이 이미지로 가서 출마하면은 상대당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거든요. 네가 뭘 했냐고 하면 되니까 굳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직 국가를 위해서 뭐 일을 더 하라라는 거는 그럭저럭 잘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가지고 캠페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AI 관련해 가지고 뭐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수석이라는 건 풀네임이 수석 비서관이에요. 네. 대통령 참모라고요. 이게 무슨 뭐 정부 부처에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만한 인재 많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국회에서 역할을 하고 또 수석 비서관은 수석 비서관대로 또 등용을 하면 되는 문제라서 뭐 저는 저렇게까지 비판하는 것이 부산 지역에서는 잘 안 통할 것 같고 예. 그보다는 그냥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색, 험지라는 그게 훨씬 더 불리하게 민주당에는 작용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저는 불출마론자라 가지고 근데 하정우 수석 나오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봤을 때는 하정우 수석 아니라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론조사상 밀린다니까요. 박민식 그러니까 봤던 게 제가 본 거는 조국 대표가 1등, 박민식 의원이 2등, 한동훈 전 대표가 3등 이렇게 나온 그러니까요. 거를 저도 여론조사를 봐가지고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나온 게 잘 나온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황당한 얘기인 게 그러면 그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을 빼고 강전의 변호사 넣잖아요. 3등 나와요. 똑같이 그렇게 따지면 왜 갑자기 홈지로 밀어넣으시는 거야? 아니 그런 험지가 아니지. 국민의힘 출신이고 이렇게 막 방송에서 얼굴도 적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제일 높게 나오고 그다음 뭐 조국 나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보수 인사 또 누가 3등이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무소속으로 사실 개인기로 1등으로 탁 치고 나간 게 아니면 거기 출마하기 되게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도 갈 데 없잖아요.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불출마할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사실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만약에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판이 굳어지면 지금보다는 더 나와요. 분명히 더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법률가 분들이 처음 특히 초선으로 도전하실 때 뭐가 있냐면 기존의 데이터를 너무 신봉해. 이분들 굉장히 안정적인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기본적으로 탄탄
탄탄한 거에만 안주하시는 분들이 결코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3등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본능적으로 안 나가려고 그래. 이거에 우리 이준석 대표도 동탄에서 3등이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참모들은 되게 어렵다라고 보겠지만 본인이 아니었거든. 나 나가서 할 수 있다 그러고 나갔잖아요. 근데 그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어. 지금 한동훈 대표보다도 훨씬 어려운 상황인데도 나가서 됐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선택을 과연 한동훈 대표 할 수 있는가, 그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정 의원께서 한번 사법 리스크로 한번 그 고초를 겪더니만 법률가들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늘었네요. 아니야, 적개심 아니야. 끝났어요? 네, 저는 그리고 아예 입건이 안 돼가지고 리스크라고 할 것도 다행이네요.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0206님께서 후원해 주시면서 황갑을 목전에 둔 한동훈님의 생신을 감축합니다. 예. 생신이야? 오늘이 예. 생일이신 그럼 거죠? 좋은 말 좀 해줬어야 되는데. 오늘이 4월 9일이 이 정도면 좋은 말 아닌가? 생일이네요. 좋은 말 하신 거예요. 예. 그럼. 네. 그 국민일보에서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난 게 있는데 서병수가 국민의힘 공천하지 말고 한동훈을 밀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뭐 국민의힘의 후보를 내지 말고 한동훈을 그냥 밀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지율이 나와야 밀어주죠. 지지율이 나와야.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뭐 어떻게 해요. 박민식 의원님이랑 사이가 안 좋으신가? 그럴 수 있지. 왜 우리 당에서 지금 내려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해당 행위예요. 그거는 사실. 완전한 해당행위지. 그렇지, 그럴 수 왜냐면은 있지. 아니 자신들이 제명을 했잖아요. 제명한 사람을 어떻게 밀어줄 거야? 이게 앞뒤가 좀 맞아야지 얘기를 하지. 그렇다고 보편 유권자들이 그 사람을 원해가지고 지지율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왜 밀어줘야 된다는 거야 대체. 아무런 명분이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박민식 의원이 아까 얘기한 여론조사에서는 2등이었는데 그러니까 왜 제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한동훈이 복당할 뭐 가능성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본인이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당원 게시판에 쓴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복당 시켜줄까요? 모르겠어. 아니 형사 본인이 그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를 직접 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결론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어쨌든 뭐 이 서병수 씨가 이제 한동훈을 우리는 밀어야 된다. 절벽으로 밀어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되게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절벽으로 밀어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빨리 우리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한동훈을 절벽에서 밀어야 된다. 그 말이 와전돼가지고. 네, 그 부산 북갑에 우리 당 후보 내지 말고 네. 한동훈 밀어주고 네. 한동훈 출마 부추겨서 네. 낙선하게 만들어야 된다. 절벽으로 밀어 넣어야 된다. 그럼 고급 우리 당은 안티네. 패배하지 않는 게 되는 거 아니냐. 고급 안티. 지가 그렇게 우리 당 욕하는데 한번 나가보라 해라.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추미애 의원의 경기지사로 출마된 공석이 된 하남 갑 지역구 출마를 약간 시사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완전 약간 좀- 짜쳐요. 아니 조국 혁신당에 그러니까 저는 되게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조국 대표가 이번에 원내 진입 안 하면 이 당 자체가 해체를 해야 되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주당과의 합당도 조국 대표가 원내로 진입을 해야 그 다음에 다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본인도 본인 스스로는 대권 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미가 있는 지역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뭐 부산이라든지 왜냐면은 조국 혁신당은 옛날부터 선거운동 같은 걸 시작하면 부산에서 시작하더라고요. 부산에서 시작해서 전국을 타고 올라오면서 마지막에 서울에서 마무리를 하는 형태로 하고 본인이 자꾸 어디 가면은 부산 사투리 쓰기도 하고 막 맞아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은 오히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남과 저는 이 조국 대표의 연관성도 전혀 모르겠고 그리고 하남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연히도 추미애 의원이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다 보니까 나온 지역구잖아요. 네. 하나도 정치적인 수사 맥락이 없는 거예요. 이런 데 나간다는 거는 어떻게든 발버둥 쳐갖고 내가 좀 한번 살아보겠다. 그 저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죠. 이게 지금 조국 혁신당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디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남 얘기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생각으로 내가 어디 나가겠다 했으면은 난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뭐냐면 민주당한테 해줘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 군산 나갈 테니까 니들 좀 물러나줘라고 던졌는데 민주당의 분위기가 그게 아니야. 그렇죠. 안 줄 것 같아. 그래줘야 돼. 왜? 그러니까 안 줄 것 이유가 같아. 없어요, 난 진짜. 몰라. 근데 아무튼 안 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에 그러면은 군사는 니들이 좀 주기 그러면 야 그럼 하남이라도 좀 해줘봐 라는 식으로 들려요. 이게 얼마나 진짜로 면상하는 일이에요. 민주당과 네? 조국당과의 그런 뭐 자매당 같은 느낌은 아직까지는 뭐 이 민주당에서는 좀
거부하는 느낌인가요? 민주당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거부합니다. 어허. 우리가 무슨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도 아니고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그래놓고 왜 자꾸 같이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조국 대표께서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한 적도 없고요. 당내 성비 문제에 대해서도 뭐 흐지부지에 있는 상황이고 제대로 처리 안 돼서 지금 피해자인 분이 막 방송 나가서 막 얘기하시고 계시잖아요. 뭐 좀 불쾌감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걸 따져보면은 당의 내부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뭐 다른 당 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일관성이라는 걸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조국 대표께서 이제 출소하시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쇄빙선 역할은 끝났으니까 국민의힘 제로 시대를 앞장서서 만들어 보겠다 이랬거든요. 그럼 국민의힘 제로 시대 만들려면 영남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호남에 국민의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경기도에서 민주당이랑 붙는다고 국민의힘 제로 안 돼요. 제 말은 뭐냐면 아니 말을 그렇게 멋있게 뱉어놨으면 대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대구에 지금 어차피 보궐선거 생기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자기들끼리 사실 좀 오만하잖아요. 마치 대구 보궐선거 나가면 대구 시민들이 그 보궐선거에서 그냥 표를 줄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테지만 그런 태도를 국민의힘이 보이는 거에 대해서 대구에 있는 주민들이 되게 화가 나 있단 말이에요. 네네. 뭐 보궐선거 나가면 우리가 그냥 뭐 마치 임명직처럼 이렇게 주는 거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국민의힘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으면 아 내가 대구 나가가지고 그걸 한번 실천해 보겠다. 그렇죠. 하는 게 일관성이 맞는 거 아닌가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몸은 호남이나 뭐 다른데 경기도에 가면은 좀 그러니까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있던 자리에 조국혁신당으로 바뀌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어저께 조국 대표가 창원의 그 민주묘지에서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좀 날선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요. 전북지사 후보 중에서 3명 중에 2명이 한 명은 제명되고 한 명은 제명의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은 전북도민들에게 100배 사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까 얘기하셨는데 본인은 출소 이후에 제대로 사과했나요? 사과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이분 진짜 나오면 나올수록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열심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다음 주쯤에 본인이 출마할 지역구를 얘기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과의 관계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합당 과정에서 조국 대표가 보여줬던 그 무책임한 모습, 그거는 민주당 당원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하는데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에게 정권을 줬잖아요. 근데 조국 대표가 민주당이 언제까지 뭐 안 가져와라. 그러니까 본인이 갑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당원들은 아니 저 사람이 뭔데 그리고 그 나올 때 석방될 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그때 지지율이 완전 출렁였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합당을 지금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은 갑질하듯이 뒤에 빠져있는 이런 무책임한 모습들.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조국 대표에 대해서 전혀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어디 지역구로 줄 수가 없어요.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너무 독하게 얘기한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니 오늘은 괜찮아. 아니 그 일주일에 4.5일을 험지 돌아다니면서 고개를 안 들고 다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꼬라지들이 짜증이 난단 그럴 수 말이에요.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뭐 네. 무슨 국가의 지도자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저렇게 짜치게 구냐 이런 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선들이 많다는 거를 뭐 한동훈 대표든 전 대표든 조국 대표든 좀 인지를 하고 오케이. 선 굵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근데 오늘 우리 강준혜 전 대변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네요. 그런데 아직 1000개가 안 되고 지금 690개예요.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본인 오늘 칭- 1000개를 채워야 제가 다음에도 나옵니다. 본인 칭찬했는데도 좋아요 또 집착하시는 강준 대변인. 만약에 제가 뭐 안 좋은 사건이 있다 그러면은 의뢰를 네. 맡기고 싶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훌륭한 또 변호사 출신으로서 맡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말씀을 잘하십니다. 예.